비법을 찾지 말고 원칙을 제대로 지켜라 라고 하는 얘기를 써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아까 제가 1교시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은 뭔가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동네에 다른 음식점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음식점이 장사를 나보다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그 음식점에 내가 모르는 뭔가 비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쟤보다 지금 내가 좀 뒤처지는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닐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비법이라고 하는 건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기본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제가 이 사례를 많이 드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백종원의 그 골목식당을 보시는 분들을 뭐 보셨어도 좋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한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출연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처음에 가가지고 백종원 씨가 가가지고 진단을 해보잖아요. 점검을 한다고요. 맛이 있는지 없는지 뭐가 잘못됐는지를 검증을 하는데 떡볶이를 딱 먹어보는 순간 왜 떡볶이가 이렇게 맛이 없지? 의아해한 겁니다. 어떻게 이 정도 떡볶이를 가지고 장사를 하는 거지? 장사를 해온 것이지? 그분이 지금 20년도 넘게 떡볶이 장사를 했는데요. 그래서 백종원 씨가 보기에는 맛이 형편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백종원 씨가 이 문제를 즉석에서 어떻게 떡볶이 맛을 변화시키냐면 그 할머니가 썼던 소스가 있잖아요. 떡볶이 소스가 있는데 그 소스를 절반만 씁니다. 그리고 그 방송 스텝한테 슈퍼마켓에 가가지고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고추장을 하나 사오라고 해요. 그리고 그 소스를 반반을 섞습니다. 이 할머니가 썼던 소스를 절반을 쓰고 슈퍼마켓에서 사온 시중에서 구한 그냥 고추장을 절반을 넣고 그대로 떡볶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간장을 조금 써가지고 간만 다 잡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한테 떡볶이를 먹어보라고 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할머님이 그 떡볶이를 먹고 울어요. 왜 우냐면 자기는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소스를 개발하고 만들어 왔고 그걸 가지고 20년이나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백종원 대표가 시중에서 사온 그 고추장을 자기 소스하고 절반 섞어가지고 대충 그 자리에서 만들어내는데 자기가 만든 떡볶이보다 훨씬 맛있으니까 울음을 터뜨려 버린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백종원 씨가 지금 비법을 썼느냐? 백종원 대표가 떡볶이를 만드는데 지금 비법을 썼느냐? 아직까지는 비법을 쓴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백종원 씨 레시피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보여준 거예요. 지금 할머니 만든 떡볶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쓰는 말인데요. 많은 사람들은 비법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비법이 아니라 기본만 지키더라도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 할머님은 어찌 보면 그 기본도 지키지 못했던 겁니다. 누구나 와서 먹어도 맛이 없다라고 느낄 수 있는 떡볶이를 본인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가 만드는 떡볶이가 맛이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을 지키지 못하고 원칙을 따르지 못하면 결국은 실패하는 거다. 근데 모르는 겁니다. 그거를 스스로는. 실제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법도 마찬가지고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 뭔가 비법을 찾고 약을 먹고 뭐 어디서 몸에 좋다라는 걸 다 찾아 먹고 그게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법이 아니라 잠 충분히 자고 쉴 때 쉬고 운동 적당히 해주고 술 안 먹고 또는 술을 조금만 먹고 담배는 끊고 가끔씩 의사를 찾아가서 진단도 좀 받고 이런 기본적인 거를 지키면 건강하게 누구나 다 90살, 100살까지 산다고 한 의사 선생님이 TV에 나오는 거를 제가 보고 있었는데요.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창업이 딱 저런데 사업이 딱 저런데 사람들이 자꾸 비법을 찾으려고 하는데 실제는 비법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 누가 알려주면 당연히 그걸 해야 됐다는 걸 아는데 그걸 모르고 다 지나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사업에서 창업에서 실패하지 않는 법도
비법에 있는 게 아니라 기본을 지키고 원칙에 충실한 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있는 예를 다 들어줄 수는 없고요. 외관관리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여러분에게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음식점 앞에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음식점을 제가 운영한다고 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를 여러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지금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느 음식점이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운영하는 그 음식점은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한테 제 화면을 좀 보시라는 의미에서. 자, 그 음식점을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집이 맛이 있는지 어떤지 가격이 싼지 친절한지 위생적인지 모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배가 고프기 때문에 그 음식점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어떤 거에 의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에 의해서. 예를 들면 간판을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메뉴를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손님이 많은지 적은지를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혹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가격을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깨끗한지 아닌지를 보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분위기가 좋은지 아닌지를 보고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고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 안 들어가고 싶기도 할 겁니다. 지금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몇 가지의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면 바로 여러분이 눈을 통해서 판단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결국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를 들어갈까 말까를. 자, 이거를 그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이냐면요. 내 가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데 그분들 중에는 우리 집에 들어와 본 손님도 있겠지만 안 들어와 본 손님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음식점 사장인 제 입장에서는 그분들을 어떻게 하면 내 매장으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텐데 그때 방금 전에 고객에 뭘 공략한다고요? 저는 고객에 뭘 공략해야 돼요? 고객은 눈을 통해서 소위 들어갈지 말지를 판단한다고 했는데 그럼 그 매장의 사장인 제 입장에서는 고객의 눈을 공략하는 겁니다. 고객의 눈을 공략해서 우리 매장에 들어오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를 제가 지금 여러분 화면에 그 발표 자료에 외관관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외관관리. 뭐냐? 밖에서 고객들 눈에 보이는 뭔가를 내가 조정을 해서 그 고객이 내 매장 안에 들어오고 싶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게 외관 관리라는 거고 그게 경영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음식점을 이미 해봤었거나 현재 음식점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외관 관리를 의도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냐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죠. 그럴 때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인테리어에 얼마나 신경을 썼는데 그 외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예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매장을. 밖에서 볼 때 보통 아웃테리어라고 하죠. 익스테리어라고도 하고요. 매장 밖에서 볼 때 매장을 얼마나 이쁘게 만들려고 애를 썼습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외관 관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외관 관리는 창업할 때 한 겁니다. 창업할 때 한 거지 오늘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한 게 아닙니다. 이번 달에 한 게 아닙니다. 내일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다음 주에도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다음 달에도 똑같이 할 거 아닙니까? 바꾸지 않는 건 경영이 아닙니다. 바꾸지 않는 건 경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를 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바꾸어야 되는데 안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하는 외관 관리는 뭐냐면 현수막을 건다든지 음식 모형을 보여준다든지 가격을 표시한다든지 이벤트를 한다든지 매장 안이 예쁜 인테리어를 밖에서도 보일 수 있게끔 투명하게 만든다든지 뭔가 이런 방식으로 매장 안으로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외관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게 기본이고 이게 원칙이다. 이걸 좀 더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이롯데월드에서 여러분이 장사를 하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제2롯데월드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게 옵니다. 하루에 몇천 명, 뭐 만 명도 넘게 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2롯데월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사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동네에 있는 사람을 내 가게까지 오게 만드는 건 이 사장님의 몫이 아니에요. 그 역할은 롯데가 하는 겁니다. 롯데가. 제2롯데월드에 많은 사람이 오게 만드는 건 롯데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롯데월드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이 사장님의 역할은 뭐냐? 그 롯데월드에 온 수천 명, 수만 명의 고객들, 잠재 고객들 중에 그 사람들이 내 매장 안에 들어오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외관 관리를 해야 돼요. 외관 관리를. 밖에서 뭔가를 보고 들어오고 싶게끔. 근데 그거를 창업할 때 딱 한 번 하고 그걸 2년 동안, 3년 동안, 4년 동안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계속 써먹는다는 건 그건 경영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처럼 실제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알고 보면 어려운 게 없는데 이걸 모르고 있으니까 자꾸 외관 관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고객 관리. 고객 관리 다 중요한 거 아는데요. 고객 관리를 안 합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90%가 고객 관리를 안 합니다. 90%가 고객 관리를 안 합니다. 서비스 관리, 내 직원이 고객들에게 친절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장님은 내 직원이 고객에게 친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직원이 고객에게 친절하게 하기 위해서 사장님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서비스를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서비스는 관리하는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관리를 안 합니다. 뭐라고만 합니까? 친절하라고 명령만 합니다. 그런 명령은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직원이 고객들에게 친절하게 할 수 있는지 계속 뭔가 시도를 해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서 바꾸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기본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기본을. 그래서 비법을 자꾸 찾으려고 할 게 아니라 기본을 지키고 원칙을 지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